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아침에 나오실 때 시원하게 큰일 보셨나요? 흔히 뭔가 속을 잘 비우고 나오면 그날 하루가 가뿐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무리하거나 이럴 때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무리해서 그렇지 뭐 요즘 좀 피곤한가? 아니면 뭐 치질, 초기 증상 아니야? 오늘 저녁에는 좌욕 한번 하고 자야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라디오 특진 오늘도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변을 시원하게 보면은 기분은 좋은데 피를 보면은 기분이 찜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피곤하다 보면은 코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은 그냥 넘기면 안 되나요? 예, 대변으로 피가 나오는 병,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경과되면 반투명한 액체 같은 것도 대변과 같이 나오는데요. 네. 이 병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궤양은 헐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장 점막이 헐었다는 말이고 염증은 붓고 벌겋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장 점막이 붓고 벌겋게 되면서 헐었다는 말입니다. 항문 바로 안쪽부터 시작합니다. 헐기 시작한 부위부터 쭉 이어져 안쪽으로 퍼져갑니다. 왼쪽 대장을 타고 올라가 오른쪽 대장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헐었다고 하는 거라면 이제 대장이 헐면서 거기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네. 입 같은 경우만 이렇게 헐어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대장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허나요? 네, 정신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많이 쓰면 피가 뇌로 몰리고 뇌로 몰리면 다른 장기에 피가 부족해집니다. 대장은 하루 종일 음식 흡수를 하는데 대장이 사용하는 연료는 피입니다. 피 속에 산소가 있고 피 속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피를 사용해야 대장 근육도 일을 합니다. 피가 뇌로 몰려 대장에 부족해지면 대장 근육이 홀쭉해집니다. 홀쭉한 근육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안간 힘을 쓰다가 붓고 벌겋게 열이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활동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면은 뭐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잘 먹고 있으면 대장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합니다. 각자 역할이 이제 원활하게만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네, 안타깝게도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많이 먹으면 대장이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대장 근육이 홀쭉해져서 힘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많이 먹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대장의 일을 더 시킵니다. 흡수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합니다. 결국 대장 점막에 무리가 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약해져 있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장 난다 이런 네네. 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고기 소화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구운 고기는 더 힘듭니다. 구운 고기가요? 네, 고기는 구워지면 쫄깃해지는데 네. 입안에서는 쫄깃한 식감이지만 대장에서는 단단한 뿐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대변으로 쭉쭉 나가지도 않습니다. 단단한 것이 커지면서 대장 점막에 충돌하게 되고 결국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삼겹살에 소주 또 빠질 수 없는 직장인의 이제 단골 회식 메뉴잖아요. 네. 회식 때 이제 과하게 좀 먹고 다음날 혈변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과정도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많이 먹으면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요? 예, 많이 먹으면 또 세균 들어올 일이 많아집니다. 대장 옆 림프에는 백혈구가 보초를 서서 음식을 타고 들어오는 세균을 죽입니다. 네. 그런데 음식이 많아지면 세균 들어올 일이 많아지게 되고 피를 타고 다니던 백혈구까지 가세해서 세균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력이 강해지고 전투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너무 치열해서 문제입니다. 피 속 백혈구가 전투한 점막은 붓고 빨개지고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병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정말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선진국병입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하고 최근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에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몇백 년 전에는 없었는가? 없었겠죠.
그때는 궁궐에서 걸렸습니다. 어. 궁궐은 어마어마한 공부와 또 끝없는 고귀 행렬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만 이제 선진국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좀 씁쓸하긴 합니다. 과거에는 궁궐에만 걸렸다면은 이제는 뭐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나가는 건데 뭐 선진국 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널리 퍼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처방을 할까요? 궤양성 대장염의 한의학 병명은 내상휴식리입니다. 내상은 정신이나 음식으로 생긴 병을 말하고 네. 휴식은 쉬었다가 또 한다는 말입니다. 리는 이질을 말합니다. 즉 이질인데 정신을 많이 쓰거나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생긴 이질을 말합니다. 한약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치료합니다. 먼저 자율신경 조절로 긴장을 풀게 하고 떨어진 소화 기능을 올리고 염증과 출혈을 치료합니다. 자율신경 조절은 향부자, 소화 기능은 메가라고 불리는 엿기름, 염증은 황련, 출혈은 지유라고 불리는 오이풀 등을 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진국 병이라고 하지만 잘 파악해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과는 좀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너튜브에서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중 원장님을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열려 있습니다. 고민 상담 언제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중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